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늘어지지 않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대안이 무엇일까?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까지에는 그 저변에 있는 우리의 자아라든지 어떤 소외되는 느낌, 또 조직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합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인프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에 따라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내용을 근거로 또는 개인적인 해결 방법이나 조직력, 조직 생활에 있어서 조직과의 해결 방법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효과적인 거죠. 이게 빠진다면은 문제 해결 능력 개발하기, 이거는 이제 뭐 누구나 다 또 똑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뭔가 빠르고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은 효과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 문제 해결 능력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입니다. 그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리더로서나 또는 조직원으로서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과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소외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제 그 교재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또 중간에 필요할 때 교재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조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무조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어떤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분석과 창의적 사고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 체계적 분석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창의적 사고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체계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무라고 가정을 할 때,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가지들이 있고, 이제 옆으로도 가지가 뻗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가지가, 요거는 이제 나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잎사귀가 하나씩 이제 달려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잎사귀가 달려 있고요. 근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 또는 어떤 문제적 해결을, 그러니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하려다 보면요, 실제적으로 본질은 이 땅에서 나오는 이 나무가 사실은 본질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곁에 있는 이러한 이게 뭐라 그럴까요? 본질과 한번 적어 볼게요. 본질과 또 뭐예요? 지엽적인 문제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지엽적이다라는 건 가지에 붙어 있는 낙엽이라는 얘기죠, 이게.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나무예요. 본질은 요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좀 체계적이지 못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하다 보면
무엇을 가지고 자꾸 흔드냐면요. 이것을 가지고 논할 때가 많아요. 옆으로 튀어나온 불과 요 낙엽 가지고서 이 낙엽을 가지고서 이제 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나무예요. 이 나무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잎사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 본질을 피해 가서 문제의 그 정확도를 파악하는 체계적 분석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고 데이터와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문제를 가지고서 단위 단락별로 분해를 해서 그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그 나누어진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와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과정을 또 포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해결책 모색을 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창의적 사고 방식은요,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아니면 그 역발상 등의 기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들어보세요.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되는 것. 창의적 사고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 창의적 사고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은 요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이제 실험적인 도구를 배울 텐데요. 이 창의적 사고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창의적으로 뭐 이게 머리가 변하거나 뭐 생각이 변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의적 사고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내 이 생각하는 이 머리 부분에서 좀 창의적으로 다른 어떤 그 생각이 훈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통해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에 대해서 토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다 비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그 의견을 전부 수용해서 거기에서 중복된 것을 빼고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지점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회의를 통해서 점진적이고 창의적인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고 해결 능력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그리고 이제 역발상 등의 기법을 활용한다 그러는데 역발상이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들? 역발상은 어떤 것이 역발상일까요? 역발상도 마찬가지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후에 역발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100계단이 있는데 한 계단에서부터 40계단 뛰어넘을 수는 없죠. 그렇듯이 한 계단 이렇게 트레이닝 해 나가서 내가 창의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창의성이 많다? 띠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창의성은 머리가 좋고 나쁨을 가려지지 않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도 창의성이 아주 높을 수가 있고요. 머리 좋은 사람도 창의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만큼 창의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트레이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실험하는 그 데이터를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그 트레이닝 중에 하나가 역발상이죠. 역발상의 그 기법을 활용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낼 수 있다. 그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어떤 관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발상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어떤 그 개그맨인가 하는 사람이 라면은 빨간색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라면이 어때요? 약간 매콤한 라면도 있습니다. 그 매콤한 라면은 전부 빨갛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을 깼어요. 그 개그맨인 이 성을 이 씨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역발상이죠. 그러니까 그 창의력이 상당히 좋은 분이에요. 거기서 그 요리에서 물론 매운 거가 꼭 빨간 고춧가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청양고추에서 우러나오는 그 매운 매운 그 성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매운 그 성분만을 추출해내서 뽀얀 국물에다가 맵게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개그맨이었던 그분이 특허를 내고 아마 생산은 한화에서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듭니다. 한화에서. 그래서 그것을 한화에서 구입을 해서, 그리고 그 후속 타로에서 기스면이라든지 무슨 면에서 꼬꼬면이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게 오픈된 방송이라서 특정 상품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혹시 말씀드렸는데, 국물이 뽀얀 그러면서도 매운 라면, 이게 역발상으로 해서 많은 돈을 벌지 않았을까요? 한화에서 사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역발상을 통해서 기법을 활용해서 그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역발상,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창의성 개발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역발상을 이제 한번 여러분들, 예를 들면 말이죠. 백설공주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백설공주는 어때요? 착하고 또 어때요? 이쁘고, 그렇게 배웠죠.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백설공주는 착하고 이쁘고, 왕자가 찾아와서 독사과를 먹고 잠이 들어서 일곱 난장이와 살았고 아주 아름다운 그 전원동시에. 근데 과연 전부 다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의구심을 품어야 됩니다. 백설공주는 조금 아둔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사과를 먹을 때 아무나 주는 사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아무 사과나 먹어서 시키는 대로 했었을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밥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런 잡다한 생각들, 잡다한 일들도 하나의 역발상으로 가는 그 기법을 활용하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역발상과 같은 문제를 다각적인 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한번 그 물건을 틀어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정면으로 봤다면 이걸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 나의 생각과 한번 맞춰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어떤 창의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을 축적으로 했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문제 해결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향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음으로써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만 창의성이 있고 어떤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거.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창의성이 낮고 머리가 좋다 해서 창의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나쁠더라도 창의성이 정말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는 못하는데 창의력이 풍부합니다. 또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좋은데 오로지 이렇게 앞을 뿐이 못 봐요. 이 좌우를 보지를 못해요. 이런 건 어떠해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돌아서 왔을 때 그 사람들의 경험력, 그 지속적인 학습 효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창의력은 엄청난 창의력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음으로써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고 또 뭐 우리나라 여행을 해도 괜찮습니다. 꼭 굳이 뭐 세계 여행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꼭 세계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여행하면서도 그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문제 해결 경험을 체계적으로 또 정리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과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왜 이렇게 실패를 했든지 또 거기에 대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반성하는 과정을 한번 통해 본다면 그러한 어떤 문제에 대한 트러블을 나타내지 않고 또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 축적.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그 체계적인 분석과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의 조화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분석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본질은 무엇이고 옆에 있는 이런 지엽적인 문제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세그멘테이션해서 좀 잘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별도로 그래서 이 전체적인 큰 문제를 통해서 자그마한 문제, 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어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하고 조화를 일으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학습과 경험에 대한 축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야를 넓힐 수 있고 경험을 쌓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서 또 그리고 과거의 문제 해결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통해서 좀 더 많은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자, 그리고 복잡한 이제 협업하고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보다는 협업, 같이 그 힘을 합쳐서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시킨다. 즉 복잡한 문제일수록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각자마다의 역량이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세밀하게 보면서 꼼꼼하게 이제 시야 좁으면서 꼼꼼하게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꼼꼼하진 않지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그 시야를 확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복잡한 문제일수록 팀워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 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나 혼자서보다는 또 한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 그래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단지성이라는 건 뭐 결론적으로 뭔가요? 집단지성은 여러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뭉치는 것보다 세 사람이 뭉치는 것이 그 100%에서 30%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중에서 각자의 역량이 20%였을 때 20%에서 60%가 아니라 20%였던 사람과 20%의 사람이 모여서 100%의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집단지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모여서 그떠한 그 지식적인 내부적인 것들을 합쳐서 나갈 수 있을 때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러한 이제 능력도 중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조금 더 복잡한 문제일수록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데 나에 대한 얘기만 계속적으로 발표하게 되면 이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고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뭐 고정된 이런 문제들이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낙엽도 뭐 날아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본질과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에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실패는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만약에 문제 해결을 단번에 해결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 그거는 반드시 문제 해결 과정에는 실패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따라다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어떤 미래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끈기 있게 도전하는 정신하고 함께 실패로부터 배우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서 한두 번 해보니까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됩니다. 한 번 실패했어요? 두 번 실패했어요? 세 번 실패했어요? 하나의 데이터가 됩니다. 네 번 실패했어요? 그러면 손들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도전 정신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그 접근 방식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서 이제 끈기 있게 도전해서 어떤 그 실패로부터 그 능력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식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경험을 통해 발전하는 능력임을 인식을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들이죠. 어떤 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런데요, 내가 스스로 이것을 실패에서부터 배우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꼭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실패를 했을 때 여기서 어떤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경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까지 문제 해결을 해왔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답습을 해서 실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단순한 기술로만 알아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인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는 능력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몇 번 실패한 것에 대해서 자성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메모하고 해결했던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던 것을 한다면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단언을 합니다. 자, 요거는 다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실패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물론 뭐 기업이나 회사로 봤었을 때는 실패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해결해 주길 바라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보다 경력사원을 더 필요로 하고요. 창의성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요즘에는 반기는 것이죠. 내가 다 5개 국어를 하더라도 또 예를 들어서 박사가 됐더라도 창의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너들, 즉 경영인들, 기업인들이 원하는 새로운 인물들이 뭔지 아세요? 창의력이 좋은 사람을 원합니다. 창의력이 좋으려면 뭐라 그랬죠? 경험이 많아야 되고요. 지식적인 그 수준이, 다시 말하면 책을 통해서라든 무엇을 통해서라도 지적인 면이 많이 와닿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 사고와 적극적 경청인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석적 사고. 이 분석적 사고는 뭐예요? 생각할 사자예요. 고자가 글쎄 뭐라고, 이건 노자고,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고자가 아니네요. 자, 이렇게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생각할 사자와 고안할 고자예요. 그러니까 분석적 사고와 적극적 경청인데, 분석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볼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이죠. 나눠서. 아날리시스트, 다시 여기는 뭐 분석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씩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이에요. 이 어떤 분석적 사고와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요. 적극적 경청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또는 그룹의 말을 잘 듣고 그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능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그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의 그 역량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적 사고는요,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해한다 그랬죠, 그죠? 논리적으로 검토하는 거예요. 자, 그냥 논리적이다. 뭐가 논리적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할게요. OWIH 같은 경우, 그래서 OWIH 뭐예요? OWIH 1이죠. 1H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육하오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다든지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해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고 핵심 요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많이 얽혀져 있는 것을 가능하면 실타래 같은 거요. 이렇게 막 찾게 되죠. 그죠? 그러지 말고 이런 걸 단순화하기 위해서 잘라버려서 반 정도는 쓸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해서 단순화하는 핵심 요소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석적 사고, 무엇을 단계적으로 분해하고 논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복잡한 상황은 단순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적극적 경청, 상대방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언어적 신호를 포함한 전체 맥락을 파악합니다. 상대방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곡해하거나 잘못 듣거나 그 상대방의 메시지를 하는 동안에 내가 딴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한다거나 끝날 때쯤에서 그 머리는 전부 잘라버리고 꼬리만 들어서 상대방의 그 메시지를 곡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조직에 있어서는 매우 잘못된 방향이죠. 그래서 분석적 사고와 적극적 경청은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을 위한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분석적 사고는 복잡한 문제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능력이죠.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문제를 좀 더 간략하게 단순하게 상황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또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적 사고는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검증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특히 이제 과학이나 수학, 공학 분야에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만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능력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분석적 사고는요, 복잡한 문제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처리하고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 단계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나무를 이렇게 그려놓고 잘라서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분석적 사고는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검증하는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그 접근 방식은 특히 과학이나 수학, 공학 분야에서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도 필수적인 능력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적 사고는 그러한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경청은 단순히 우리가 이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려는 그 노력을 얘기합니다. 귀를 대고 뭐 적극적으로 잘 들어라라는 그 내용보다는 그런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메시지가 완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인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신호를 모두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을 실천할 때는 눈을 맞추고 또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그 비언어적 신호를 통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방해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중간에 커트하면 안 돼요. 얘기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하면서 그 말을 커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런 거를 해요. 메모를 놓고 체크 포인트가 있으면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내가 잊어버릴까봐 거기서 끊는다고 그러는데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그 순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말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의 순서를 끊어버리고 하는 것은 초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미안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해놓고 말을 끊는 것 자체도 미안한 게 아닙니다. 상식 바뀝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청에 대한 적극적인 경청의 기본 요소는요, 무조건 귀를 열고 들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죠. 비언어적 요소, 호응을 해준다든지 또는 라고 예 또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언어적인 요소도 적극적인 경청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절대 중간에 말을 끊어서는 안 되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몇 자로 메모를 해놓고 그분이 말이 다 끝나고 그러면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문제가 이미 나중에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여기다 적어 놓고서 한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런 해결점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적어놨던 것을 의논을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상대방이 말하는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노력도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 경청은 특히 고객관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팀워크 등에서 신뢰를 구축하게 되고요. 오해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꼭 인식을 하고 상대방과 그러니까 분석적인 사고와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에 큰 어떤 계기가 큰 하나의 그 기술로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능력, 분석적 사고와 적극적 경청, 이 두 능력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같이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논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가 있으며 또 적극적 경청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협력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적 사고와 적극적 경청은 하나의 파트너고 실과 바늘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세트는 뭐냐면 창의적 사고와 지식 활용인데, 창의적 사고와 지식 활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와 지식 활용인데요. 창의적 사고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브레인스토밍과 다양한 관점을 활용한다. 지식 활용은요, 전문 지식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한다. 그래서 이 창의적 사고와 지식 활용, 지식 활용과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나요? 아니죠. 트레이닝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높아갈 수 있습니다. 자, 창의적 사고와 지식 활용은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 혁신을 위한 핵심적 능력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의적 사고요. 창의적 사고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정신적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발산적 사고, 즉 확산적 사고로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디어가 많고 다양하며 독특합니다. 이게 창의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기발하고 신기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틀을 벗어난다는 건 어때요? 백설공주가 착하고 아름답고 그렇게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보셔야 돼요. 백설공주는 바보였을 수도 있겠다. 왜? 독사과를 막 줬는데 막 먹었어요. 또 그런 몇 가지 것들의 기존의 틀을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기발하고 신기한 생각을 하는 거죠. 기발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백설공주 말고 신데렐라를 생각할까요? 신데렐라를 생각하면 어때요? 기존의 틀을 벗어나 봅시다. 신발을 벗어 던진 게 일부러 벗어 던진 건 아닐까? 두 개의 신발 중에서 하나만 벗어서 하나만 신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물론 신데렐라가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기존의 틀에 박혀 있던 게 뭐예요? 신데렐라가 유리 구두를 신고 가다가 한 개의 구두를 벗겨서 이렇게 갔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하이힐이 이렇게 높아요. 높은데 한쪽이 없어요. 이게 어때요? 걷기가 못 걸어갑니다. 뛸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벗든지 두 개를 다 신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는 잊어버리고 이 두 개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어떤 왕자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일부러 구두를 하나를 벗어 던지지 않았을까? 이러한 식에 대한 그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만 기발하고 신기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조금 강의하고 독특하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에 쌓여 있던 것들을 좀 뭔가 틀을 깨기 위해서는
기발하고 신기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유용하고 적절하며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정보를 새롭게 조업하는, 기존 정보잖아요. 신데렐라는 이쁘고 공주고 나중에 왕자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기존 정보를 새롭게 조업해서 특정 요구 조건에 맞게끔 재구성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창의적 사고의 주요 요소는요, 유창성과 또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민감성 등이 있습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식 활용 쪽은 어떨까요? 지식 활용은 습득한 정보와 경험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지식 활용을 위해서는 또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학습 방법 활용입니다. 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책이라든지 온라인 강의라든지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포드캐스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유튜브를 볼 때 뭘 봅니까? 뭐 K-팝만 보나요? 그렇지 마시고 아이디어들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 찾기에다가 어떤 창의성 아이디어를 쳐보세요. 제품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제품들이 그 아이디어에서 번뜩이면서 나온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보면서 느낍니다. 아, 내가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봤었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또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구조화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죠. 구조화된 학습이고 지속적인 학습이에요. 급변하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경영 지식, 우리나라 경제 지식을 가지고서 지금 떠들 수는 없죠. 나날이 급박하게 바뀌어 나갑니다. 예전에는 기술적인 그 라이프 사이클, 테크니컬 라이프 사이클이요, 막 2년이었었어요. 그러다가 1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어때요? 막 분기별 또는 상반기, 하반기별로 그 테크니컬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어요. 예전의 것은 이제 다 버려야 되는 시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적용하면 그 습득한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융합적 사고는 어떠냐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 활용 능력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보면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시킬 것인가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창의적 사고와 지식 활용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렇고요.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들, 풍부한 지식 기반 위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죠.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새롭게 조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능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창의적 사고와 지식 활용, 이게 각각의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이것이 함께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창의성을 내놓을 수 있다. 창의성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고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새롭게 조합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능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는 데 대해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의적 지식 활용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끈기와 도전 정신, 어떻게 끈기와 도전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졌는지 예를 들어서도 함께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